자, 방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에 최전방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여야는 연휴 직후에 내일이죠. 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다시 충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명절 때마다 이제 군부대를 찾아왔었죠. 이번 추석에는 의무대대를 방문을 해서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공백 사태를 염두에 둔 행보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군장병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 해당 승리의원이라고 지금 명명돼 있는데 예. 작년도에 저 부분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어요. 오. 그래서 6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의료진이 꽤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춘천까지 나가야지만 응급 환자가 진료 볼 수 있는 그런 취약지구인데 예. 군부대에서 저런 의료 개시를 시작한 이후로다가는 예. 상당히 이제 지역에서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승리 의원과 같은 시스템이 취약지구 의료에 좀 보완 역할을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삐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부 출범 후에 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CG 그래픽이 있는데요.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지금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70%가량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지를 보시면 이제 정당 지지도죠. 국민의힘 28% 내려와 있고요. 민주당은 3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대 증원 요 문제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1위다. 뭐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료 공복 사태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가 국정운영 부정평가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예. 이념적 문제도 아니라 국민 생명,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이제 정부의 의료 개혁이라는 측면 자체가 예. 오히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좀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들 때문에 저희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TK 지역에 있는 전통적 지지층 일부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 연령층 같은 경우가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지층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겠죠. 근데 과거에는 여야 간의 대결 국면의 정쟁의 소재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와 기득권 집단인 의사 간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예. 진보 보수 뭐 이념 이런 걸 넘어서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 또 반대로는 정부에 대해서 좀 불신이 더 가중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계속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핀포인트로 이제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65세 이상의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TK에서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내면요 내일 체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제 원전 수주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지 아까 지금 김주옥 교수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그 후보자 시절에도 되게 낮았어요. 따지고 보면 30% 심지어 2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특징은 강력한 지지 기반은 없어요. 팬덤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지율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적인 실책에 따른 지지율 급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처음에 지지율 급등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응급실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또 지지율 하락이 또 원인이 됐었죠. 예. 그리고 경제 부분은 사실 윤 대통령이 실책에 따른 그 국민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사실 체코 순방도 그렇게 크게 끌어올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본계약이 체결되면 몰라도 예. 그 웨스팅하우스인가요? 미국 그 관련 기업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체코 예. 수출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해결하러 가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FTA와 비슷한 그 무슨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이제 계약을 체결하러 갑니다. 네. 상당히 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국민께 어떤 어필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비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민주당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에 따른 형성된 그 어떤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당내 갈등이라는 또 이미지도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이 네. 어떤 하향 추세를 견인하고 있다.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보수층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른 그 정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남은 것이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 개혁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개혁은 해야 되는데 개혁에 따른 부작용도 대통령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이거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 따른 개혁 과제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저는 이 개인적인 제 생각은 지지율 하락에 따르더라도 개혁 과제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추진을 위해서는 지지율 하락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의 이 독자적인 공개 행보 이어가는 상황이죠. 좀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왔어요. 왜 비판을 하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일단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계속 있었고 명품백 문제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 10일부터 이제 마포대교 순찰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민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예. 뭐 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 2차 재판에서 손모 씨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1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도 무죄라는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럼 동일하게 2차에서 손모 씨가 유죄가 나왔으면 예. 동일한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게 9월 12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같은 날 저희 감사원에서 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예. 그 어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제기를 했었고 예. 이 공사를 담당했던 것이 21g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소위 이 커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 운영했던 회사의 후원사가 예.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좀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공개 행보를 나서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뭐 읽히기는 하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교 관련 행사는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자살 예방 관련 행사는 공개 행보가 아니에요. 비공개 행보를 한 다음에 그걸 공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행보라는 말씀은 다른 거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기후 관련돼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전시공간 관련돼서도 비슷한 말씀하시고 이거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건의하겠다는 측면이지 본인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날 자살 예방 관련해서 그 마포대교 갔을 때도 한강대교는 구조물이 잘 돼 있거든요. 구조물 보강한 뒤에는 자살률이 줄었기 때문에 예. 여기도 그런 비슷한 취지를 해야 된다라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 공감을 표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지시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만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고 굳이 여러 가지 이제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예. 이 부분은 여사의 어떤 행보인데 자살 예방 행보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예. 저는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쌍특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설 연휴가 끝나지도 않은데 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시청자들께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또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쌍특검 부분도 이제 세상백 특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 안이 낸 부분은 사실은 제3자 추천 특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도 나눠서 보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거는 사실 뚜렷한 단서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걸 본 이제 검찰의 처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논의해봐도 될 문제고. 네네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 문제가 나오는데 공천 개입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거 공천 개입이라 볼 여지가 없다. 자기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특검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고. 예. 오히려 저는 26일 날 있을 그 여러 가지 재의결될 안건들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사법 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19일 날 별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특검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한 방송에서요, 일일 DJ로 나서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때 좋은 음악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요? 그린데이라는 밴드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곡 갖고 왔습니다. 9월이잖아요. Summer's coming past. The innocent can never last.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가 끼냐, 좀 빠져 있으라고 조언해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럴 일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DJ는 과거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요. 의정 갈등, 의정 이거 협의체 이거는 본인이 그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는 하는데 가능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땐. 그러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가 맨 처음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예.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 간에 일정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네. 소위 의료계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의 말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제안의 어떤 유연성 안에서 의료계가 좋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어떤 방침 자체의 변화가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진정성을 신뢰해서 소위 여야 의정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의협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부는 변하지 않았는데 소위 집권 여당의 당대표만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통령이 예. 저희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에 예. 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의료계가 여기에 참여하지 쉽지 않을 않을 거라고 것이다.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종교계가 좀 중재를 나서줬으면 하는 얘기를 전했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종교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재가 이게 가능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종교계가 중재를 하는 것은 어렵죠. 사실은 이제 종교계가 대통령을 중재하는 것은 몰라도 의료계를 중재하는 것은 글쎄 저는 여론을 모아가는 그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의료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각도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의료계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입장인 것인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자,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계가 어떤 조건 하에 들어올 것인지를 먼저 밝혀달라. 이 정도는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25학년도부터 이걸 갖다 처리하게 되면요.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풀어 설명하는 거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게도 물론 2,000명이 다 수용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예. 어느 정도 아닌지 예. 4개의 개혁과제 중에 각 개혁과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한번 알려달라. 공개적으로 밝히게 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로 말씀을 듣고 본인이 참고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다가가는 모습이 조금 서투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이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이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대응 수위를 지금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영진 위원장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권의 위험이 있고 네. 정권 붕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네. 논점을 돌리고 물타기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네. 반문 정선을 발동해서 네.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직 대통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저는 그때 대체위가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일단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와요. 평산 마을 방문하고 이거 뭐 계획된 일입니까?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풀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 이 문제 관련해서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획된 정치 수사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사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발생한다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민주당이 헌법 탄핵만 얘기하면 계속 예를 들면 소위 집권 여당은 매우 예를 들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 피의자 중에 기소율이 0.1%입니다. 예. 일반 국민 형사 사건 기소율은 42%예요. 네네.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이런 치해법권처럼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 내부에 소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예. 하나의 사례가 고발 사주 문제 같은 경우예요. 손준성 검사가 고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주에서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1심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음 네. 달에 또 2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 예를 들어 승진을 시켜요. 저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치외법권적인 네, 소위 알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소위 예를 들면 국회에 탄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 탄핵을 측면에서 해석하시다. 경고 차원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아, 경고 차원이다. 그렇죠. 자, 그럼 검사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명문 강화되는 거 여기는 지속성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검사 탄핵은 뭐 탄핵 사유가 있으면 해야죠. 탄핵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탄핵 사유가 생기면 하겠다.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탄핵 사유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어쩌면 탄핵하겠다. 예. 이 겁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겁박도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사실관계 갖고 겁박하는 게 아니고 네네. 맨 민주당 인사들 관련돼서 수사가 시작되면 겁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보복 아닌가요?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인 것이고 예. 정치보복 대책위는 검찰이 꾸려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이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예. 두 분 간의 의사합치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로는 대선 치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부분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각자 이해관계가 한시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SNS 사진이에요. 추석 연휴 기간 문 전 대통령이요 땅콩하고 고구마 등 캐는 일상 사진을 좀 저렇게 올려 있었어요.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폭정은 민심을 막지 못한다. 그 뜻입니까? 이런 뜻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예. 들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 가족을 동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자녀에게 예. 줬다는 용돈, 예. 뭐 또는 예를 들면 생활비, 사실보다 아직 확인 안 된 거예요. 근데 전 사유가 취업을 했다고 해서 예. 그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받다고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불법성 여부나 예. 그다음 외압 여부 행사 여부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정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응에 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